다음에 그냥 이거 뭐 의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세 분께 질문. 안철수와 국민의 지문 단일화가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그 답만 이야기해. 이유는 이야기하지 말고. 황 작가님부터. 네, 저는 단일화 한다고 생각합니다. 할 거라고 보고. 된다. 어쨌든 간에. 네. 저는 안 된다. 안 된다. 아. 저는 안 된다 나도. 자, 그럼 이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삼자 지금 필승론을 그 김종인 얘기하지만 이건 저는 압박의 압박, 그냥 레토릭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지금 그 삼자가 나왔을 때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 삼자가 나와서 국민의힘이나 안철수가 패배하면 정치적으로 아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금 안철수가 입당은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 하지만 막후에서 끝까지 아마 그 선거 용지 찍히기 인쇄되는 그 전날까지 계속적인 아마 삿바 싸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안철수 입장에서는 대권으로 직행하는 카드를 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만약에 장외에서 단일화 과정을 거쳐서 그 단일주자가 된다면 이게 국민의 힘이 그 힘을 얻는 걸 떠나서 반문재인 기치를 내걸고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걸로 나갈 것 같아서 저는 결국은 단일화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환호를 한번 들어봅시다. 재밌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황 작가님 말씀하신 것도 100% 공감하는데,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안철수가 아직 철이 안 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 철이 안 들었다. 그리고 플러스해서 정치라는 것이 되게 논리적이고 뭐 예를 들면 체계적이고 잘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반면에 거기다 되게 감정적이고 우연하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예전에 우리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맨 마지막 날 저녁에도 어떻든 간에 그 정몽준 씨 갑자기 그냥 지지 철회하고 그냥 집에 들어가 자버리잖아요. 이런 것을 어떻든 간에, 그래서 저도 서울에서 있다가 내려가서 주소지가 전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서울에서 있다가 내려가서 투표하고 올라왔거든요. 그거 보고 나서. 이제 그런 것을 봤을 때 일단 안철수가 철이 덜 들었고 정치라는 것이 우연성이나 어떤 이런 것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생각하면 뭐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단일화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거 봤을 때 저는 혼자서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좀 비슷하면서 좀 결정한 게, 만약에 저는 지난주에 그러니까 입당할 것 둘이 당연히 합당할 것 같다고 말했는데 합당 안 한다고 했잖아요. 물론 이제 뭐 정치는 생물이니까 더 봐야 되겠지만 합당을 안 하면 뭐 안철수는 이미 우리 안초딩께서는 좀 삐지신 것 같아요. 벌써 좀 삐져가지고 나 삐졌어 그러면서 이제 나 마음대로 할 거라는 이미 그 중딩이나 초딩병이 좀 나오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어떤 뭐 단일화에 대한 시도를 하다가 인쇄용지가 찍히기 전에 단일화가 안 되면은 이미 인쇄용지가 찍힌 상황에서 나중에 양보하는 척하는 거는 그거는 보기에 더 안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 말씀 끝났나요? 네, 제가 하나 추가할게요.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내년에 대선이 없고 대선이 만약에 3년 뒤쯤 있다 그러면 안철수는 그 철수 안 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계속 그 밀어붙일 가능성이 큰데, 안철수 입장에선 지금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함으로써 자기 인지도 상승, 그다음에 존재감을 좀 높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욕심이 들 수 있냐면은 내가 지금은 서울시장 후보로 나와서 이렇게 그 판을 흔들고 있지만 이대로 직행해서 대선 가도를 달려도 되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는 어쨌든 지금 상황을 본인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난번 총선에서 세석 얻을 때 그 추락된 존재감을 이번에 출마 선언하면서 좀 높였거든요. 당 지지율도 따라서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내년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서울시장 선거에 안 나오면 대선 레이스 펼치는데 시간이 충분하거든요.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양보할 수도 있다. 2달밖에 지금 안 남은 선거였어요. 근데 이 과정을 한번 보면은 사실은 안철수한테 국민의 짐이 말렸죠. 처음에. 왜 그러냐면 이게 깃발을 딱 세우고 나오는 상황에서 세상에 어떤 정당이 밖에 있는 후보한테 들어와를 구걸하는 정당이 있습니까? 일단은 선거전이 시작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안철수의 깃발을 들었던 전략은 먹혔는데, 이게
안철수가 그 어제 그 이준석이 한 말이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 아는 사람은 다 싫어한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안철수 쪽에서의 어떤 전략은 일단 내가 어떤 컨벤션 효과를 누리면서 사실은 갑이 된 거예요. 야권 단일화에 갑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점점 시간이 가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렇게 끌려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상 안철수 무시 전략으로 가는 거거든요. 일단 선거가 많이 남았다면 많이 남은 상황. 대한민국 그렇지 않습니까? 한 달이면 뭐 선거 후다닥 해치우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건 저는 그런데 이게 이성의 문제,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로 들어가는 시점이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주 쿨하게 상대방을 진짜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안철수를 아주 감정적으로 무시하고 있어요. 정진석 같은 경우는 간 본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안철수 그 말 제일 싫어한대. 안철수란 말을. 자기한테 딱 맞는 얘기 하면 싫어해. 원래 사람들이 네. 맞는 얘기 하면 정말 싫어해 그냥. 그러면서 이제 안철수 쪽 입장에서도 나오는 반응들이 상당히 감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태규, 뭐 예를 들면 나경원 향해서 본인도 지난 총선에서 떨어졌잖아. 왜 떨어졌는지 반성부터 해야 본인이 나아갈 길이 보일 텐데 출마 회견을 네거티브로 시작했다면서 이제 주고받는 공방이 시작된 거거든요. 공방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단일하기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전략적 접근은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감정적인 부분이 되면 가장 좋은 진짜로 생각 있는 전략이라면 나는 아까 황 작가님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어떤 특정 시점에서 다 후보를 양보함으로써 자기가 대선 후보 특허는 그 전략은 그게 안철수 머리나 그쪽 감정으로 가능할까 싶은 거죠. 우리들이 요즘 그래서요. 정치 과외 선생이 한 명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안철수가 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정치적 감각이 굉장히 좀 올라갔습니다. 물론 그 안철수의 본질은 변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누군가 지금 정책 자문단이 있다. 저는 옛날하고 다른 정책 자문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얼마 전에 근데 안철수 씨가 대선은 일단은 접고 서울시장에 올인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본인의 행보가 대선까지 염두에 두면서 행보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그 푸나님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지금 뭐 중요한 변곡점마다 안철수가 저기 민주 세력을 도와줬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분도 건드렸잖아요. 그다음 간 본다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논리나 합리적인 영역에서 감정적으로 넘어갔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냥 단일화가 안 되는 바람, 단일화가 안 되고자 하는 바람입니다. 안 됐으면 하는 바람도 섞여 있는 기대. 뭐 그러니까 지금 단일화 안 된다는 전자에는 제가 보기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안철수가 지금처럼 지지율 고공행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천하 3분지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지금의 안철수가 그 1등하는 구조가 돼야 이렇게 완주를 하는데 저는 한 달쯤 지나면 지금 양쪽 정당에서 경선이 진행되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특유의 양당 쏠림 현상이 생깁니다. 그럼 무소속으로 있는 안철수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지지율 빠지는 걸 계속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안철수는 지금 서로 공방을 하지만 결국은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본인이 가장 멋지게 후보가 되든 멋지게 양보하는 든지 간에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것 자체가 자기의 몸값이 제일 높았을 때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쨌든 높을 땐 안 하죠. 왜냐면 높을 땐 내가 갑인데 왜 해요? 그 뜻이 아니라 자기 몸값이 높았을 때 뭔가 협상을 해서 주도권을 해서 내가 양보하는 척 가져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조금 한 달만 지나면 안철수의 거품은 조금씩 빠질 것이고 나머지 쪽이 올라오게 되면 그때 가서 본인이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오히려 애게 결국에는 또 본인이 불리하니까 빠지네라는 이런 비아냥 이런 걸 듣기 싫어서 들을 테고 그럼 안철수는 또 그런 걸 듣기 싫어서 내가 완주하겠다라는 심보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그러면서 본인 생각에 만약에 당선은 안 되더라도 자기가 생각한 거 이상의 득표를 얻으면 나 원래 되는 거였는데 저쪽에서 나를 무시해서 안 된 거였고 이거는 야권의 국진당의 실패이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로 내가 나서겠다 전면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이제 그런 초딩적 그 반응을 보이는 정도에서는 좀 더 성장했다 저는 생각해요. 정치적으로는. 그러니까 안철수의 본질은 똑같지만 옛날 같으면 그런 식으로 야 쟤네 방해 때문에 내가 시장 될 수 있는데 못했어. 그 아빠가 나가지 말랬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거보단 좀 성숙해져서 그 반문재인 전선 기치를 내걸고서 아마 그 협상을
그 무게 중심을 거기에 둘 것이다. 예. 그래서 저는 단일화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비하는 좀 더 우리가 결집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자는 취지에서 저는 단일화 된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안철수가 최근에 한 말이 이게 있어요. 저쪽에 이제 공격이 들어오니까 안철수 내면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나중에 최후의 단일 후보가 선출되더라도 모든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표현했다는 건 엄청나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거거든요. 서로 공격해놓고 나중에 단일화하면은 시너지가 나겠어요. 우리가 지금 방송하면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낙연 지지자, 이재명 지지자들이 있다고 쳐. 근데 특정한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누구를 정해놓고 방송을 해. 근데 내가 지지하지 않은 후보가 되면 사실상 대선에 만약에 본선에 그 후보가 됐을 때는 열렬히 지지하기 힘들어요. 그거랑 약간 똑같은 맥락인 거예요. 말하자면 저는 안철수가 일종의 이제 자기 스스로 생각해 포지셔닝 한 거는 아까 무소속이라고 그러셨는데 무소속은 아니잖아요. 국민의당인데. 예를 들어서 박원순 시장의 어떤 모델이 있잖아요. 무소속으로 나와서 네. 거대 정당하고 경선해가지고 이겨내는 어떤 스토리가 기가 막힌 어떤 이야기. 거기에 지금 자기 안철수가 자기 그 모델에 자기를 대입시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양당 체제의 국가에서 국민의 짐이라고 하는 당 자체가 일단 대안이 되지 못하고 비호 감독은 없고 그 당시만 해도 막 뛰어오는 단어 그 후보가 없었기 때문에 안철수가 초반 막 치고 나가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나경원 지지율은 출마 선언한 이후에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안철수 지지는 좀 더 빠질 거라고 지들끼리 이제 뺏어먹기가 시작될 텐데 이게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안철수 지지율이 높은 게 아니라 질이 멸렬한 야권의 깃발을 먼저 들고 나오는 안철수에 대해서 일단 사람들이 관심 보이는 정도라고 일단 그쵸. 보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거를 안철수가 이제 사람이 심리라는 게 있잖아. 나는 원래 지지율이 높았고 시민들의 지지율이 높은 사람인데 국민의 짐이 네거티브로 가기 시작하니까 나는 부당하게 내가 탄압받는 느낌으로 간다는 감정이 어느 순간 생기기 시작하면 단일화가 되더라도 좋은 단일화 안 하고 갈 거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 사실은 고품격 이간질이라서 드릴 말씀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 안철수 씨가 뭐 본인 무시하면 야권 지지자들이 등을 돌릴 것이다. 뭐 이런 표현도 했었고 뭐 본인은 우리의 상대는 여권의 후보다라는 식으로 약간 꼬리를 내렸는데 근데 또 국진당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약간 달삼 배시라고 해서 안철수가 들어와봐야 같이 해봐야 5% 더 늘어날까 말까인데 어차피 질 거 5% 더 늘어난다고 진다고 해서 선거 보조금 더 들어오는 거 아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더 뭔가 처음에는 무시 전략으로 조금은 자기들 중심적으로 끌고 가려고 시도를 좀 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좀 시작을 했고 이제 여기서 이제 안철수하고의 약간 갈등이 어떻게 좀 이루어질지 여부가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 짐이 박원순 시장 비판 행사를 개최를 하거든요. 근데 지난달에 하려다가 못했어요. 근데 지난달에 행사를 할 때는 금태섭 안철수 등을 초청을 했답니다. 근데 이번 그 연기됐던 행사에는 안철수와 금태섭을 초청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의도적 무시 전략이 시작된 건데 그 사이에 이제 뭐 그쪽 그 공천 뭐 관련한 단장 맡고 있는 뭐 정진석 같은 사람들이 이제 간 좀 그만 먹어 하면서 안철수 막 이야기 꺼내면서 이제 감정이 야 우리가 단일화 되더라도 니들이 나를 이렇게 공격을 하면 시너지 안 나라고 이야기할 정도 상황이 됐다면 내가 봤을 때는 단일화를 하기도 어렵겠지만 단일화를 하게 돼도 시너지 안 나는 상태로 그냥 저기 기억들 하시겠지만 서울시장 선거에 박원순 시장 나왔고 김문수 안철수 나왔는데 결국에는 김문수가 2등했죠. 네, 네. 안철수가 3등하고 이 상태로 가면서 저는 안철수의 마지막 은퇴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는 가장 우리 구도상 좋은 건 그 3자 대결이 제일 좋은 거죠. 그럼 우리가 뭐 승리하기 상대적으로 수월해지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는 가면서 점점 이제 자기 지지율이 빠지는 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은 결국 정치는 세력이 하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처럼 계속 그 국민의당이라는 형태의 세력으로 있으면 나는 서울시장 안 되는 걸 떠나서 나중에 대권에 도전조차 못한 사람이 되겠구나. 그런 면에서는 저는 지금 안철수의 목표를 뭘로 보냐면은 서울시장은 자기가 선언해서 지금 나와서 시장 되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대권 주자가 되기 위해서 최종 목표는
큰 세력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지분을 보장받고 그 안에서 대표 자리를 해보는 게 목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시점 가면은 그 자기가 지금은 대립각을 세우지만 결국은 단일화 혹은 더 나가서 연말쯤에 연중 뭐 연말쯤 가서는 저는 합당도 할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당시에 새정치연대라고 하는 그 어떤 집단 하나 만들어가지고 민주당하고 합당을 하죠. 그래서 새정치 민주연합이라는 당을 하나 만들죠. 민주당 당명 버리고. 그래서 공동대표를 하는 그 모델을 또 그 국민의 지임에 지금 적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국민의 지임 입장에서는 나경원 말에서 저는 진실이 튀어나왔다고 봐요. 사실 너는 박원순 시장 만들 때나 문재인 후보하고 단일화 등 하면서 사실 너 저쪽이잖아. 근데 밀어내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정도 상황 되면 제가 봤을 때 국민의 지임 입장에서 안철수에게 호락호락하게 그러는 걸 내밀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국민의 지임이 하고 싶어하는 전략은 무시 전략일 수밖에 없는 게 국민의 지임은 자기 주자들이 막 출마 선언 등을 하면서 자기 정당 후보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지율이 오르고 그러면서 안철수를 자연적으로 도태시키려고 하겠지만 안철수 지지율이 생각보다 쉽게는 빨리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서 또 다급해진 상황이 되다 보면 뭔가 자기들끼리 딜이 필요하고 그러면 지분 요구를 하고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거기서 좀 상대적으로 높은 지분을 뭐 이렇게 5대5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자기 자리를 유지하는 정도의 무언가 자리를 차지하는 정도의 양보를 받고서 저는 물러날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정치적 그런 약속은 뭐 지켜지겠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면 합의 이런 것들이 안 통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안 지켜지더라도 들어갈 때 그냥 이렇게 폐잔병처럼 그냥 원오브댐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보다는 당대당 통합해서 마치 그 대표 직급을 보장받는 것처럼 가는 게 자기 입장에서는 명분이 서는 거죠. 근데 정치권 보니까 그렇게 쉽게 풀리진 않아요. 정치권은 계획대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개 모든 결과는 감정이 좌우해버려. 정상적이었다면 난 정몽준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단일화 파기하는 이런 짓거리 못하거든요. 감정이 작용하는 거야. 당시에 노 대통령이 정동영이나 추미애 장관이 나중에 대선 후보가 될 것이다라는 말이 삐져가지고 막 돌아버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안철수가 양보하고 이걸 받아들이고 입당하고 하는 과정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 그게 이제 밀당을 너무 심하게 하면은 그냥 미친놈 되는 거거든요. 국민의 지금 입장에서 보면 저는 거기까지 좀 악화되기를 한번 바라보는 차원에서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2주 3주 지나면 아마 안철수가 서러움을 느낄 겁니다. 내가 이렇게 그 거대 정당이 아니고 이렇게 군소정당 거의 무소속에 가까운 군소정당이 있다는 게 얼마나 서러운지를 느끼고 아마 눈물을 흘리며 저는 백기투항할 거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 짐에서 철수를 위해서 완전히 문호를 개방했었잖아요. 정진석이 공천관리위원장 맞춰놓고 예를 들면 뭐 그 당원 아니라 일반인 경선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완전히 문호를 열어놨었는데 철수가 그냥 쌩 까고 돌아다녔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이쪽에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야 이거 잘못하다는 뭐 콩가루지만 된다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국민의 짐에서 좀 힘을 얻은 것 같은데 이런 상황으로 갔을 때 안철수 입장에서 만약에 이렇게 거대 여당이랑 같이 뭐 협상하고 들어가는 과정이 과연 그게 새정치를 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것인지 아니면 그게 굴종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것인지 보면 저는 굴종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커서 쉽게 그 과정을 겪어내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독자 후보로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철수의 새정치는 그런 거죠. 서울시장 안 나간다니까요. 안 나간다니까요. 그러다가 안 나간다니까요. 그래놓고 서울시장 출마합니다. 하고는 나는 이제 대선 안 나가겠습니다 했단 말이야. 그러면 또 가갖고 나중에 또 그렇게 덮는 그런 식의 새정치 하고 있는 참 이분 참 훌륭하신 분이다 진짜. 아니 근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것도 궁금한 게 서울시장 안 나갈게요 계속 하다가 서울시장 나간다고 하면 저는 좀 제 생각에는 뭐 장난치나 하고 지지율이 안 뜰 것 같은데 지지율이 뜨는 그런 게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야권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야권 자체에서 뭐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후보군이 없으니까 안철수를 해준 것 뿐이지 후보군 지금 뭐 나베라든지 아니면 뭐 오세훈이라든지 뭐 이렇게 나오면 계속해서 이제 그 당 사람들 당원들은 본인들 찍지 설마 안철수 찍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그 박근혜 탄핵 이후에
저쪽 세력들이 선거마다 막 대피하고 이렇게 패배 의식에 사로잡혀 있다가 자기들한테 기회가 온 거예요. 빨리.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이라고 하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것도 그렇죠. 민주당의 유책으로 인해서. 그러면 누가 좀 나섰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구나. 확실하지가 않은 상태에서 안철수가 내가 야권 단일부로 나가서 뭐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멈추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용기가 가상하여 일단 그 인지도 때문에 찍어주는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늘상 하는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는 토론 한 방이면 끝난다. 서울시장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약간 국회의원 선거는 있잖아요. 300석을 비례 포함해가지고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집중도가 떨어져요. 토론 한두 번 하는 부분이 아닌데 사실 서울시장 선거는 대선만큼이나 한 후보에 대한 집중력이 엄청 높아지는 데다가 또 보궐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서울하고 부산밖에 없는 상태에서 여러 차례 토론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상황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지 그리고 나경원의 입장에서는 안철수가 입당하기 바라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아주 강력한 그 주자 한 명이 일단 들어오는 거잖아요. 나경원 입장에서는 자기 전략은 그런 거 아니야. 나는 100석이 넘는 정당의 공식 후보가 돼서 안철수 같은 저 군소정당의 후보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전략일 거란 말이죠. 여기 되게 복잡하고 재미있긴 한데 어쨌건 더 감정을 주고받으면서 뭐 안철수, 간철수 막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게 우리는 고맙죠 뭐. 고맙죠. 안철수의 신청곡이 들어왔습니다. 날 울리지 마. 안철수는 결국에는 나중에 낙동강은 오리알이 맛집이라고 결국 낙동강 오리알 정도 수준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 새날의 시청자분들한테 투표를 붙이면은 이런 투표 있잖아요. 세상에 어려운 투표인데 답이 쉽게 나오더라. 한번 보실래요? 나경원이 더 싫다 1번, 안철수가 더 싫다 2번 하면은 너무 싫은데? 어떤 표가 더 많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채팅창을 통해서. 나경원 아닐까요? 60% 이상이에요. 그죠. 자, 나경원.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너무 쉬운. 아이고 참. 그랬습니까? 99%네 99%. 안철수는 그냥 귀여워 보이나 보고요. 나경원은 진짜 꼴보기 싫은가 봐요. 제가 안철수 닮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었는데 생긴 게. 진짜 그러네요. 아 그런가요 진짜로? 아닌데 왜 스스로 깎아내? 아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큰일 나실 분이네. 네. 자, 둘 다 싫다 하시는 분은 누구는 둘 다 좋대요. 투표 한번 해보자는 거지. 누가 더 싫은지. 둘 다 좋다. 3번 한번 하시죠. 나경원이 압도적이죠. 99%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